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권영대입니다. 오늘은요, 성형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수술 후 비대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성형수술 후에 환자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고 또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 비대칭입니다. 자, 문제는요, 병원에서 비포 앤 애프터를 주로 얘기를 하죠. 수술 전, 수술 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보통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은 거울밖에 볼 게 없어요. 이 거울을 보면요, 거울만 이렇게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은 자꾸 보면 볼수록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환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수술이 잘못되었다,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형 코리아라든가 또는 다른 네이버 지식인이라든가 여기서 막 그냥 글 올려갖고 막 쳐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사람은 얼굴뿐만 아니라 다 비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충분한 의사의 성형외과 전문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형외과 여러 선생님들이 쓰신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 다 보면 다수의 책에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수술 전에 하는 것은 설명인데 수술 후에 하는 것은 변명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수술하기 전에 당신 얼굴이 요렇게 지금 비대칭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요런 비대칭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미리 환자한테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그 환자가 고민이 덜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잘 될 겁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수술 끝나고서 거울을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환자는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 그제서야 이제 수술 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자, 당신 얼굴이 이렇게 좌우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 좌우의 다름이 나타나 있고, 그것 외에는 사실은 나는 수술 잘못한 게 없고 당신의 얼굴이 원래 문제가 됩니다. 그 환자 화가 나죠. 선생님, 그러면 수술 전에 나한테 그거를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깨닫고서는, 우리 유명한 대가 선생님들이요, 수술 후에 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그리고 식물까지도 모든 생명체는요, 대칭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대칭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 여러분은 왼손잡이십니까? 오른손잡이십니까?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른손 왼손잡이만 있는 줄 아시는데요, 축구선수한테 물어보면은 오른발잡이가 있고 왼발잡이가 있어요. 물론 왼발로 살짝 골을 밀어 넣을 수는 있는데, 멀리서 슈팅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원래 쓰는 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그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발잡이가 왼발잡이. 그럼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환자들한테 어느 쪽으로 씹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환자분들 대부분이 저 양쪽으로 씹는 것 같아요. 주로 오른쪽을 쓰긴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왼쪽을 쓰긴 하는 것 같은데, 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사실 저는 주로 오른쪽을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럼 언제 왼쪽을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껌을 한번 씹어보세요. 껌을 씹다 보면요, 질겅질겅 씹다가 나 왼쪽으로 씹어야 되겠다 딱 보냈어요. 누가 보내요? 혀가 이렇게 보내요. 혀가 주걱 역할을 하거든요. 혀가 보내서 씹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을 살짝만 놓치면은 혀가 바로 오른쪽으로 다시 보냅니다. 너가 할 일이 아니야. 너 이쪽에다 맡겨. 그래서 통상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비율이 한 75대 한 25 정도 된다 그러는데, 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 턱에서 씹다가 이쪽 턱으로 살짝 보내는 거는 음식을 뒤집기 위해서, 주걱 역할로 해서 뒤집어 주기 위해서 잠깐 갔다가 오는 것이고, 우리는 평생 한쪽으로만 씹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죠. 저 역시도 성형외과 전공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비대칭을 가지고 살아오는데요. 대개 이제 환자들이 한 65세 정도 넘은 분들이 보통 그런 말씀을 하셔요. 권원장님 이상해. 왜 내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얼굴이 이렇게 좌우가 달라질까? 삐뚤어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그 이쁜 깐난 애기 때부터 얼굴 발끝까지 우리는 사실은 비대칭으로 태어납니다. 비대칭으로 태어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아기가 걸을 때는요 뒤뚱뒤뚱 걷죠, 그죠? 그게 중심을 못 잡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이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근육의 크기나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 그럼 그걸 누가 통합을 해서 조정을 하느냐? 바로 이 뇌에서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권투 선수가 하는 동작, 또 제가 수술하는 동작, 그 다음에 바이올린 이렇게 켜는 우리 연주자가 하는 동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뇌를 통해서 이 손의 모든 동작이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왼쪽과 오른쪽이 비대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연습을 통해서 김연아 선수처럼 또 박태환 선수처럼 멋진 그러한 경기와 또 실력을 또 점수를 위해서 또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얼굴에는 좌우 비대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병들 때문에 얼굴이 비대칭인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려서부터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에서 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교정 장치를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분들을 수술을 했을 때 그럼 안면 비대칭을 좌우로 대칭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수술하는 목적이요. 고치지 않으면은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남들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에 가깝다는 건 대칭에 가까운 게 아니라 평균적인 정도로 보일 수 있게. 근데 사실은 그분들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평균적인 거에 사실은 잘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정도만 수술해줘도요, 그분들 사회생활 하는데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특히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눈 수술할 때 보면요, 우리가 좌우를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제 얼굴 보면요, 그쪽 왼쪽은 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좀 처져 있어요. 여기 턱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눈을 보면은 이쪽은 좀 들쳐져 있고 이쪽은 좀 많이 처져 있어요. 대부분 특히 중년 이후에 중년이나 노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젊은 친구들도 비대칭이 조금 있는, 이렇게 조금 눈에 뜨이는 친구들은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수술할 때는 좌우를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저는 늘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왼쪽과 오른쪽 똑같은 사이즈의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요쪽은 뼈가 좀 작고 낮아요. 그러면은 요쪽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교복 사 입었을 때 좀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처진 이러한 형태. 요거는 좀 커서 중학교 3학년 때. 자, 똑같은 길이의 이 옷인데 요쪽은 키가 크니까 이렇게 잘 어울려 보이고 이쪽은 조금 이렇게 처져 보인다. 그래서 수술할 때도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조금 잘라낸다 그러면 이쪽은 조금만 잘라내면 되고 이쪽은 처진 것만큼 조금 더 잘라주는 이러한 좌우를 좀 달리 수술을 해서 비대칭을 좀 개선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지 비대칭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 수술하고 나서 상당수의 환자들이 막 그냥 글을 올려요. 우리 성형코리아에 보면은 수술하고 나서 코가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수술 전부터 삐뚤어져 있답니다. 제 코도요, 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렇게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12시에서 이렇게 6시가 아니라 7시 방향으로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코가 삐뚤어진 거냐? 경우에 따라서는 코가 삐뚤어진 거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요, 코는 죄가 없어요. 얼굴이 이 바닥이 왼쪽과 오른쪽이 이쪽과 이쪽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슬며시 그 길이에 맞춰져서 중간 선에 코가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사진을 보면은 코는 이렇게 약간 내려가면서 7시 방향, 그리고 인중도 약간 삐뚤어져 있고 입술도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코 수술이라는 게 보형물을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죠? 보형물은 주로 실리콘으로 된 재질로 된 딱딱한 건데 올려놓으면은 바닥의 모양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역시 휘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 그 수술 후에 좀 부었을 때는 많이 틀어진 것처럼 많이 보여요.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좀 부기가 빠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원래 모습이랑 비슷하게 보여서 선생님 이제는 좀 많이 똑바로 잡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가슴 수술 많이 하죠. 근데 이 가슴이요 생각보다 많이 짝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평상시에 집에서 또는 목욕탕에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가슴을 비교해 보신 분들은 좌우가 다르다는 걸 많이 알 거예요. 가슴이 좌우가 다른 거는요, 물론 가슴 조직 자체도 약간 다르지만은 제일 문제는 이 갈비뼈, 가슴이 올라가 있는 갈비뼈가 이쪽이 각도랑 이쪽에 오른쪽의 각도랑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 갈비뼈 사이에 또 간격이 조금 달라요. 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유방 수술할 때 보면은 여기 쇄골 중심점에서 여기 가운데 여기서부터 쇄골 만나는 중심점에서 여기 가슴 젖꼭지까지 쟀을 때 길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밑가슴 선의 높이가 조금씩 다르고 또 크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이 유두가 향하는 방향이 조금씩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유방 성형 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그것을 고려해서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 흡입으로 해서 허리 라인을 교정을 한다 또는 허벅지를 지방 흡입을 한다 또는 또 종아리 수술을 한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수술하기 전에 사진을 보여주고 당신이 이렇게 좌와 우가 다릅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도 이런 좌와 우의 비대칭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이 만들어준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고치죠. 우리 성형외과는 원래 선천적인 기형 또는 후천적인 어떤 결함이나 변형을 교정하는 그러한 과인데요. 성형외과에서 대부분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교정, 커렉션 이게 아니라 캐모플레지라 그럽니다. 즉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차이가 좀 덜 나 보이도록 살짝 고쳐주는, 위장해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 성형외과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의 비대칭을 완전하게 극복할 수는 없고요. 좌우의 차이가 좀 개선이 되도록 도와주고 특히 성형수술을 통해서 이러한 좌우 차이를 개선시켜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보기에는 집에 가서 이렇게 거울 보시면요. 그죠? 특히 부은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많이 다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대부분 주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친구한테, 친구야 네가 보기에 짝짝이지 어떻게 나 잘못했어 큰일 났어 나 재수술해야 돼 막 이렇게 급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언니야 또는 동생아 엄마 아빠 나 비대칭. 근데 대부분 가까우신 분들은 사실 공감을 하죠. 그리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보기에도 비대칭이 맞아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그 팩트는요 수술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수술하기 이전부터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비대칭이고 사실은 성형외과의 의사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교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수술하기 전에 사실은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수술하기 전에 오히려 때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수술하기 전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은 30분밖에 안 되는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줘 가면서 1시간이 넘도록 설명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환자들이 고민하는 비대칭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는 왜 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